그렇다면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기사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종목만 본다면 이제 어저께 젠슨왕 때문에 우리가 상한가를 친 대형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죠. 예, LG전자, 그다음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로이터가 다뤘습니다. 젠슨왕이 방한을 하니까 관련주들이 급등했다는 것을 갖다가 로이터가 통신사답게 발빠르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방안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이제 대만을 방문 중인 젠슨황 CEO가 여기서 코리아 파트너스 나잇을 개최를 하면서 GTC 생각해보면 서울에서도 열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한국에 굉장히 호의적인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기사 내용 자세하게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어저께 이제 LG전자랑 두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둘 다 이제 시총이 적지 않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는 특히 LG전자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젠슨왕이 이제 한국에 방한을 해서 구강모 회장이랑 만난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구강모 회장과 왜 만나느냐? 작년에 에이펙 정상회담과 맞물려서 젠슨왕이 방한을 했을 때 그때 깐부치킨 회동이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재용 회장과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만난 적은 있었는데 그 네이버의 어떤 이해진 의장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LG의 이제 구강모 회장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추가로 이 두 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퍼지면서 그 왜 만나느냐? 그렇게 바쁜 사람이 그 로보틱스 관련해서 젠슨왕의 피지컬 AI라는 중요한 테마를 갖다 재작년에 던졌는데 재작년에 던진 이 테마가 이제는 매출과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니까 관련된 종목이 무엇이냐? LG전자를 만나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를 만난다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LG전자의 모기업인 주 LG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의 모기업인 두산까지도 어저께 엄청난 상한가는 아니지만 엄청난 주가의 어떤 상승을 거뒀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로이터가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의 보도 만나보고 왔고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 LG전자, 네이버입니다. 사실 이전에 젠슨황이 방한했을 때와는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러한 기업들이 올랐다면 이번에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말씀처럼 젠슨황 CEO에게 요즘 관심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로보틱스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예. 뭐 이거랑 연결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젠슨왕 CEO가 벌써 2년 전부터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그 뭐 H백, 호퍼, 블랙의 베라루빈 이런 것은 이제 일상적인 거고 그런 것들은 수시로 이제 보도자료나 다른 맥락으로 이제 그 해당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2년 전부터 젠슨왕이 그 발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뒤에다가 피지컬 로봇을 쭉 배치를 하는 다음에 야 이제 로봇 시대야 우린 로봇 시대를 말미암아서 우리 새로운 어떤 먹거리 창출할 거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갖고 생성형 AI 칩을 갖고 무슨 로봇을 만들지? 라고 의아했었는데 생성형 AI를 갖고 동일하게 단순하게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우리가 석사수행 논문을 한 두 달, 석 달 만에 해야 될 논문을 갖다가 우리가 30분에 만들 수 있는 것을 서비스를 갖다가 체험하면서 놀라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숱한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무엇을 활용할지 갖다가 피지컬 AI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현대차가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던 이유가 현대차 본질인 자동차의 판매는 별로 안 좋아요. 영업이익은 깎였지만은 현대차가 이제 테크 기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충격적인 것을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에 보여줬는데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아까 말씀드린 GPU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만났는데 현대차에도 엄청나게 많은 GPU를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대차 그 GPU가 왜 필요하냐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아틀라스에 필요했기 때문에 GPU를 준 것이고 이제는 그 GPU를 바탕으로 해서 피지컬 AI를 갖다가 실제 로보틱스에 관련된 예를 들면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LG전자도 이제 로보틱스에 관련된 액추에이터로 변신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기업이 어저께 상한가를 기록했고 젠슨왕이 이 두 기업의 회장과 만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젠슨왕이 진짜 발빠르게 열심히 일하면서 뛰어난 엔지니어링 동시에 CEO답게 레토릭도 되게 잘한다. 그래서 좀 전에 들으신 대로 야 GTC 우리가 굳이 대만에 살 필요 없어. 네가 나 원하면 서울에서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작년에도 거듭 말씀했지만 작년에 TSMC 체육대 빨간 옷을 입고 체육대에 참석한 젠슨왕 추수감사절이었거든요. 추수감사절 우리 애로 치면 설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TSMC에 잘 벌려고 하는 젠슨왕 대단한 CEO입니다. 그래서 그런 레토릭을 우리에게도 동시에 손발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젠슨왕도 아마 한국 기업들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좀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는 훈풍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베라루빈입니다. 젠슨왕이 또 양산이 시작이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는 또 의미는 어떤 거라고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까? 예.
어저께 이제 대만의 컴퓨텍스 행사에서 젠슨왕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뭐냐, 베라루민 잘 양산되고 있어라고 얘기했으니까 곳곳에서 베라루민도 아주 엄청난 최첨단과 집약이고, 물론 엔비디아가 그 전에 호퍼라든지 블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때마다 언제나 난관이 있었습니다. 난관이 있었지만 또 다른 맥락의 난관이 있고, 이 난관을 과연 이제 엔비디아가 다 뚫어낼 것이냐. 사실은 엔비디아만 뚫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엔비디아는 베라루민을 잘 만들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넘겨줘야 HBM이 또 같이 짝이 돼서 잘 결합을 해서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베라루민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베라루민이 잘 작동하고 있어라고 젠슨왕이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이제 베라루민으로 생긴 잡음은 없다. 그 베라루민 양산을 하면은 양산에 필요한 HBM 4A 시장에서 우리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납품을 하고 있다. 그럼 납품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니까 해당 종목들이 주가가 꺾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원활하게 베라루빈 그다음에 또 파이만입니다. 그다음 버전은 이런 맥락에서 엔비디아가 제공했던 그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HBM을 비롯한 AI 시장이, 우리가 겪고 있는 생산 AI 시장이 꺾을 여지는 없다. 제가 이거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거의 2년에 3년에 걸쳐 분기마다 야 AI 시장이 거품 아니냐, AI 시장이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돈을 벌어오는 거 없어, 이런 잡음이 생길 때 주가가 한 번씩 꺾입니다.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까 제가 첫 번째 코너에서 SK하이닉스가 주가의 수익률이 1년 주가 수익률이 1000% 넘어다. 주가 차트 보셨죠? 작년 이맘때 SK하이닉스를 20만 원을 샀으면 지금 10배 수익을 거뒀습니다. 10배 수익을 거둔 중간중간에 파시신 분들의 이유 중 하나 무엇이? 아까 말씀 잡음. AI가 꺾였다. 베라루빈이 이제 그 더 이상 상용화하기는 더 미뤄진다. 이런 잡음에 현혹돼가지고 그 주식을 매도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매도하는데 현혹당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제 집요하게 그 주식을 보유하시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PC용 칩도 공개를 했습니다. 요거는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예, AI 그 PC용 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AI가 원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일반 PC에서도 이제 AI가 들어간다. AI가 들어가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해당 칩을 갖다 제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용 이제 베라루빈, 호퍼, 블랙엘뿐만 아니라 새로운 RTX라고 얘기되는 PC용 이제 엔비디아 칩도 이제 양산하겠다. 그러니까 인텔의 시대가 끝났다. AMD가 또 해당 분야의 강자인데 AMD도 또 한 번 위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도를 보면 젠슨왕이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랑 3년간 협업을 해서 내놓은 결과다. 3년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루 이틀 갔다 해놓은 것이 아니고 3년 어째 꾸준히 해놨기 때문에 아마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AMD라든지 인텔에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위기를 느끼겠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인텔 어떻게 된 것이냐, CPU 재고 인텔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맥락에서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이제 그 시장을 갖다가 확대했다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PC뿐만 아니라 어제 젠슨왕이 발표한 것을 보면은 일상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홈 네트워크라는 그런 PC에도 그런 네트워크에도 다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야성이 단순하게 이젠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로보틱스를 넘어서 홈 네트워크라 말씀드린 홈 얼라이언스, 거기에 다 엔비디아 GPU가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엔비디아의 영역이 어디까지 뻗쳐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AI의 거품이 AI 정점이라고 말한 것은 진짜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